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행렬 8번째 시간, 행렬 강의로는 마지막 강의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행렬에 좀 잡다 하지만 중요한 작은 주제에 관련된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특별히 수학 10-, 가, 나와 관련된 문제들이 이 동네에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떠한 실생활에 일어나는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행렬을 만드는 문제들, 또 그 행렬을 그 실생활에 관련된 어떠한 수학적 사실들과 연결하는 문제들, 자,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행렬을 제일 처음 배울 때 주로 참고서 같은데 문제가 많이 나오죠. 자, 이런 문제들도 종종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지만은 한 번은 우리가 다루어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재에 이제 28쪽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함수와 행렬의 관계를, 특별히 유리함수와 행렬에 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답니다. 자, 요걸 살짝 정리하고 우리가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유리함수와 행렬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함수 fx가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유리함수일 적에 요 유리함수는 행렬 a, b, c, d라고 하는 2 곱하기 2 행렬인 a에 대응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가 뭐냐면,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행렬 pq rs라고 하는 함수는 그렇다 그러면 요 함수를 gx라고 하면, 자, 요 행렬은 rx 플러스 s분의 px 플러스 q라고 하는 이 유리함수에 대응할 수 있답니다. 자, 요 행렬을 요 유리함수에 대응할 수 있으면 요렇게 생겨먹은 행렬은 요렇게 생겨먹은 유리함수에 대응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태가 이제 벌어지냐면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답니다. 첫 번째, 자, 우리가 함수 f하고 함수, 이 두 함수의 함수를 f와 g를 합성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행렬로 대응할 때는 행렬 a와 행렬 b에 뭘로 가져간다? 그렇죠. 곱셈으로 가져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하고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를 합성하라고 하면 이렇게 요 함수에 대응하는 요 행렬과 요 함수에 대응하는 요 행렬 간의 곱을 계산해도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FFG라고 나온다고 하면 요놈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행렬 A의 제곱에다가 행렬 B를 곱한 걸로 하면 된답니다. 또 예를 들어서 F를 이렇게 N개를 합성하라고 나오면 요 행렬 A를 N번 곱한 거하고 같답니다. 아시겠죠? 또 두 번째, 우리가 이거를 알 수가 있는데 행렬 함수, 그렇죠? 이 함수 fx의 역함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면 우리가 행렬에서는 뭐에? 그렇죠? 역행렬에 대응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리함수의 역행렬을 구하라고, 역함수를 구하라고 그러면 행렬로 대응을 시켜서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면 된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세 번째에 이 단위 행렬꼴이라고 하는 거, 자, 함수를 제가 먼저 적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나온 함수를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항등함수는 행렬로 봤을 때는 단위 행렬꼴에 대응이 된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행렬, 단위 행렬을 KB하면 0, 0, 0, 자, K, 0, 0, K인데 요것을 함수에 대응을 하면, 자, 요 자리가 K라는 숫자 자리고 요게 KX 플러스 0, 0X 플러스 K니까 요놈이 KX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약분이 되어져 가지고 결국 단위 행렬을 꼴은 항상 뭐예요? 함수로 나타나면 뭘로 나타난다? 예, 그렇죠. 이렇게 항등함수로 나타난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1번 문제에다가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함수 fx라고 하는 것이, 자, 함수 fx가 자, x-1분의 x라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gx라고 하는 함수를 구해봐라고 했는데 요 gx는 요 함수 f를 총 몇 개? 그렇죠. 5번을 합성한 함수다 그랬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요 놈을 행렬에 대응한답니다. 요 유리함수를 행렬에 대응하면 1x 플러스 0 분자는 분모는 1x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대응할 수 있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gx라고 하는 요 함수는 결국 행렬 a를 5번 구한 거에 대응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a의 5승이 뭐냐 이것을 구하는 거와 똑같답니다. 그런데 요 놈은 a 더하기 d가 제로고 ad 마이너스 bc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케일리 해밀턴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행렬 a에 관한 2차식을 만들어 보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결국 a의 제곱은 단위 행렬이랍니다. 그리고 a의 4승은 양변을 제곱하면 역시 단위 행렬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a의 5승인데 결국 a의 5승은 양변에 a를 곱해버리면 결국 a의 5승은 a가 된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a의 5승이 결국 행렬 a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gx라고 하는 함수는 따라서 다시 행렬로 대응하면 행렬 a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유리함수로 가져가면 행렬 a에 대응한 함수가 fx이기 때문에 결국은 gx나 fx나 같은 함수가 된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를 5번 합성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겨먹은 행렬을 5번 곱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행렬의 고차식을 구할 때에 이런 행렬의 형태는 케일리 해밀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함수의 합성을 행렬에 대응해서 행렬의 곱셈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결했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10-나의 함수와 관련된 이런 행렬 문제도 시험에 종종 나온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28쪽의 2번 문제랍니다. 자, 우리가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렬의 또 앞부분에서 행렬 간의 곱셈이, 자, 행렬 간의 곱셈이 가능한 정의가, 곱셈이 정의될 수 있는 관계가 어떤 것인가. 자,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행렬 a 곱하기 b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자, 요 행렬 a가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했을 때 반드시 이 b는 n 곱하기 l 행렬의 꼴이 돼야 된답니다. 자, 다시 한번 행렬 a, b와 두 행렬의 곱셈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의 행의 열의 값하고 b의 행의 값이 요 두 놈이 같아야 곱셈이 정의될 수 있고, 그 결과는, 자, 결과는 m 곱하기 l 행렬이 된다. 그 결과는 m 곱하기 요놈 곱하기 요놈 행렬의 모양이 된다는 거. 자, 매우 간단하고 아주 쉬운 내용이랍니다. 행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자, 우리가 이런 것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 정도 점검을 해보고 가자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문제를 보니까, 자, 모든 1번 문제랍니다. 모든 성분이 0 또는 1로만 이루어지어 있는 4 곱하기 1 행렬 x에 대해서 다음 행렬식을 만족할 때에 m이 짝수이고 n이 홀수가 되는 행렬 x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죠. 자,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1, 1, 1, 1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1, 0, 1, 0라고 되어 있고, 행렬 x가 되어 있고, 요놈이 m하고 n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요 m은 짝수다 그랬고, 요 n은 홀수다라고 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행렬 x의 그죠? 요 행렬 x를 구하려고 하면 일단 행렬이 몇 곱하기 몇 행렬인지를 알아야 된다면 이놈의 정체를 알아야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행렬이 2 곱하기 4 행렬이기 때문에 2 곱하기 4 행렬하고 곱셈이 그죠? 곱셈이 가능한 행렬이 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요놈이 요게 4일 때 요게 4 그죠? 4 곱하기 무슨 행렬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 두 곱셈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2 곱하기 1 행렬이 되었답니다. 그 말은 요렇게 주어지는 게 요 결과와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요 네모 안에는 1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행렬 x가 결국은 4 곱하기 1 행렬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적어봅니다. 1, 1, 1, 1, 1, 0, 1, 0, 1 때에 우리가 생각하던 요 행렬을 4 곱하기 1 행렬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답니다.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x, y, z, w라고 둘 수 있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결국 이렇게 곱한 것이 m이기 때문에 결국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라고 하는 것이 m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곱한 거 x 0y 1z 0w이기 때문에 1x 플러스 z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n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요 놈이 지금 요 m은 무슨 수가 된다? 그렇죠. 짝수다 그랬고 요 n은 뭐다? 그렇죠. 홀수다라고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XYZW라고 하는 요 놈이 이 행렬의 구성이 문제 조건에서 보니까 1하고 0만 될 수 있다라고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0하고 1을 이용해 가지고 두 수의 합이 홀수가 되려고 그러면 요 놈이 1일 때 요 놈이 0이 되는 경우하고 요 놈이 0이 될 때에 요 놈이 1이 되는 경우. 자, 보입니까? 자, 1일 때 0하고 0하고 1일 때 밖에 없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 위에다가 적용해 보면 x가 1이 되는 경우에 z가 0이 되는 경우하고 또 x가 0이 되는 경우에 그죠? z가 1이 되는 경우 요 두 가지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전체의 결과가 이렇게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또 요놈과 자, 우리가 y와 w를 각각 여기 대응하는 값에 정해주면 된답니다. 그랬을 때에 요 두 개의 합이 홀수이기 때문에 요 두 개의 합도 반드시 홀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방법은 요놈이 1하고 0인 경우하고 0하고 1인 경우 요 두 가지 경우가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1, 1, 빵빵이면 짝수가 되고 1, 빵빵 1이라도 짝수가 된답니다. 요놈도 마찬가지고 1이고 0이 되거나 그죠? 0하고 1이 되면 된답니다. 0, 1, 1, 0이 되거나 0, 0, 1, 1이 되면 그 결과는 짝수가 될 수 있답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에서 질문한 내용이 요런 행렬 x가 몇 개 있냐라고 얘기했으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보다시피 요 행렬 x의 가능한 개수는 4개가 있답니다. 자, 이 문제는 곱셈의 정의와 관련해서 수학능력 시험에 지출된 문제랍니다. 곱셈이 어떻게 정의되는가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랍니다.